저는 이 두레 생협하고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생협의 그 제품을 공부할 때 이후로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만들면서 제일 기준점으로 삼은 거는 건강. 이 무쇠라는 게 사실은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지금 현재는 몇 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많이 안 만드냐 그러면은 굉장히 고된 사업이에요. 목표 지향이 뭔가 뚜렷한 게 없으면은 만드는 것도 힘이 들고 또 파는 것도 힘이 들고 판매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또 힘이 들어요.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 분들은 고충이 있고 만드는 사람은 만들어서 소비자가 잘 쓰게끔 하는 게 또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단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 또 써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떠한 제품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좋습니다. 뭐 저의 기준이 아니고 제가 그런 목적 하에 제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는 그 쇠를 일반 시중에 나오는 고철을 사용을 하진 않고 포항 제철에서 이제 철광석을 녹이면은 처음 나오는 쇠가 섬철이에요. 이제 금으로 말하면 순금이죠. 이제 원액을 가지고 만드는데 자연산 원액이라야 철의 함량도 높고 또 그 재질 자체의 그 성분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순도가 많습니다. 포항제철에 선처를 사다가 저희 용광로에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가 식생활에 관련된 제품들만 만듭니다. 그래 만들어서 이제 저희 제품을 애용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쓰면서 이제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쓰다 아유 너무 고달퍼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쓰냐 또 방법을 몰라가지고 유튜브나 뭐 여러 군데 다른 데 의존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중에 나오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 그다음에 국내 공장들도 보면은 대다수 이 제품을 쓰는 그 사후 관리를 기름을 발라서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제철의 선철 원액으로 만드는 거 하나 그다음에 원액으로 만드는 거하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세 번째 해당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굳이 원액을 고집을 하는 이유는 연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나온 쇠라만이 그 성분의 일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철하고 그 선철하고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가는 방향이 틀릴 정도로 형태가 바뀌어 버려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가마솥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서울에 가면은 창덕궁이나 경복궁에 듬이라고 있어요. 듬이. 유일하게 제가 그 시대 유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듬인데 그게 그 꽃그림을 넣어서 만드는 옛날에 궁궐을 그 목조 건물로 짓다 보니까 그 저 대문 양쪽에 둬서 이제 그 방화수로도 사용을 하고 외부에서 들은 잡기 퇴치용 주술용으로도 사용이 됐던 그 형태의 솥이 우리가 밥도 해 먹고 그다음에 국도 끓이고 뭐 소죽도 끓이고 여러 가지 생활용으로 사용했던 건데 그 시절에는 이제 철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계속 원액으로만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보존력도 높고 근데 고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철을 가지고 그 처음 나오는 금괴처럼 생긴 철괴를 가지고 기능성 쇠를 만들어서 이제 산업용 주물로 다시 바뀌게 되면은 그 시중에 이제 뭐 못이나 철근 그다음에 자동차 부속 스프링 여러 가지를 만들다가 다시 용광로로 집어넣어서 용해를 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환원이 되냐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선철에서 스테인리스 분리 작업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쇠를 가지고 기능성 쇠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시중에 나오는 가마솥들이 잘 깨지는 이유가 조직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스프링 종류는 이제 강하게 합금을 하고 그다음에 못이나 철근 같은 거는 약간 연약하게 유연성이 있게 제작이 돼서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되다가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짜투리 나오는 쇠들을 모아가지고 용해를 하게 되면은 용광로에서 분명히 하나의 액체로 용해가 됐는데 제품으로 형상이 나오게 되면은 가열을 할 때 조리하는 가열 과정에서 수축 팽창을 합니다.
근데 어느 단단하게 결이 만들어진 거는 그쪽저쪽 응집력을 갖고 물은 건 물은 거대로 느슨하게 응집력을 갖는 게 수축 팽창을 반복하다 보면은 쇠가 거칠어지고 나중에 깨져요. 그래서 시골의 소뚜껑을 보면은 뭐 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망치로 때리면 그냥 엿가락처럼 와라락 깨지는 이유가 그게 이제 반복된 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조직이 각자 응집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염분이 들어가는 소금 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쇠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외관상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잘. 근데 이제 구분이 외관상으로 된다는 거는 선철은 쇠물이 뻑뻑하기 때문에 거칩니다, 만들어 놨을 때. 그래서 저희는 그 운팅가마에서는 시중에 그릇각이나 철물점 같은 곳에 도매를 아예 안 해요. 또 하게 되면 판매가 안 됩니다. 우리가 외관으로 봤을 때 깨끗한 게 고철은 쇠물이 잘 녹기 때문에 굉장히 형상이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소비자가 육안으로 보면은 예쁜 걸 선호를 하지, 저게 자연산이라고 말을 해도 그거는 그릇가게나 일반 판매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기름 발라놓고 쓰세요, 이 정도까지만 해결하면은 결국은 나머지는 전부 소비자 몫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할 때도 깨끗한 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선철로 만드는 거는 왜 각 회사에서 많이 안 쓰냐 그러면은 그 무만하게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용광로 안에 그거 하나만 넣어도 선철로 넣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금으로 말하면 뭐 14K도 역시 금이 들어가니까 14K 반지라고 그러지, 18K, 24K 뭐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원액하고 합금하고 성분에 따라서 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통칭을 하듯이, 이게 이제 선철이라는 게 하나만 들어도 선철로 만들어졌다고 홈페이지에 보면 다들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선철은 녹였을 때 이 샘물이 뻑뻑하기 때문에 주조 과정의 분량이 많이 나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을 안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소량 생산을 하되 우리 제품을 쓰는 고객분들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소스로 인해 가지고 건강도 좋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만드는 그 핵심 그 기업 의지를 거기다 담고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욕심 부리지 않아도 제품이 올바르게 생산이 되고, 또 써서 세월이 지나면은 고철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 1년이나 2년이 지나게 되면 쇠가 거칠어지면서 투박해져요. 근데 선철은 수축 팽창을 하면서 표면이 도자기 표면처럼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고,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이 제품이 외제 무쇠가 좋다는 그 유행을 타는 시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홍보나 이런 걸 좀 할 기회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제품들은 기름을 발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점,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놓고 쓰는 거에 차이, 기름을 안 바르고 쓰는 차이, 이런 게 조금 그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런 그 홍보도 되지만 어찌 보면 AS도 되고 궁금한 것도 해설 좀 해드리고 그러려고 나왔는데, 이 제조 과정은 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 비교라는 게 뭐 우리 건 좋고 다른 회사 건 나쁘다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시중에 나오는 거 뭐 중국산부터 시작해서 국내에도 몇 개 회사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3개 정도, 또 국내 기술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꾸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예요. 이걸 누가 뭐 아주 고부가가치가 있어서 이걸 만드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고, 그 방자 유기나 이런 유기 종류 같은 경우는 그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빛이 나니까 그거는 고가로 받아도 소비자하고 이렇게 가격 대비 만족도가 오는데, 이 무쇠는 보다시피 투박하고 녹이 나는 단점, 그 다음에 그게 녹이 나는 장점인데 단점, 이런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접근을 하니까 어려움도 많고, 그러면 수요가 작게 되면은 결국은 회사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저희는 뭐 다른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드지는 그다지 큰 관심은 없어요. 저희가 주물조합 같은 데 가면은 한 번씩 봅니다. 회사 사장님들하고 만나면은 그 사장님들은 그 사장님들 나름대로 기업 마인드가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점을 가지고 만드니까 굳이 저 제품이 좋다, 이 제품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장단점은 분명히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해외에 들어오는 브랜드를 보면은 그 백화점에서 옛날에 익숙하게 우리가 접근을 했던 게 르크루제, 그다음에 스타우브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그 무쇠 제품의 이제 세라믹이나 그 코팅이 돼서 나와요. 멜라민 종류로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형상이 돼서 나오는데 무쇠의 기능, 인덕션에 사용하는 기능성에서는 무쇠라는 그 열 전도나 이런 건 좋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철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고가로 판매가 됐어요. 저희 회사도 옛날에 그 세라믹 코팅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판매를 해주겠다. 근데 저희가 생산 자체도 많이 하지 못할 뿐더러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지에 거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무쇠로 통칭이 되는 게 스캡슐트나 일본의 이와츠, 그 다음에 로찌, 대표적이죠. 로찌 상품들. 근데 이런 제품들을 쓰시면서 저희가 이제 일산의 그 킨텍스의 건축박람회를 저희가 한 번씩 갑니다. 전시회. 거기에 가서 이제 소비자들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보면은 그 제품들을 쓰면서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사용 후에 어떻게 하냐. 지나가면서 야, 저거 녹나서 못 써. 근데 써야 되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루치나 스캡슐트나 이와치 같은 경우는 교조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주물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예를 들면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지어요. 그럼 하루에 수백 개도 집을 짓습니다. 샘물만 녹이면 그 집안에 주조를 하면은 모래 알갱이만큼 요철이 생겨요. 그래서 만져보면 표면이 까끌까끌합니다. 그리고 그 까끌까끌한 데다가 코팅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수세미로 음식을 해서 조리를 하시고 나서 씻으면은 그 부분이 살짝 벗겨져요. 벗겨지면서 녹이 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품 특성이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사용 후에 가열로 기름을 발라 놓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굽는 요리로는 그게 좀 제가 이건 제 기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쓰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끓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게 요철 부분을 약간 올록볼록하게 들은 부분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은 그게 음식 조리하는 과정에 나옵니다. 다시 또 매워졌다 나와졌다. 그러니까 굽는 요리로 사용을 하거나 캠핑을 가거나 뭐 고구마, 감자 같은 거 굽는, 찌는, 끓이는 요리로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제 기준에 맞춰서는 좀 잘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접하는 분들이 그걸 이제 관상용으로 올려놓는 분들도 있고 친구분들한테 선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무쇠는 목적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보관할 때 기름을 바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만드는 회사들도 대다수 설명서에 보거나 전화를 하게 되면은 아, 이거 녹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그거 기름 발라서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은 동막골 같은 그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 시절로 안 가도 옛날에는 가마솥이 대체 조리기구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이유 없이 써야 돼요. 그게 반복된 열로 물로 씻고 하다 보면은 쇠가 녹이 안 나는 쇠로 재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명사회가 너무 빠르게 속도전을 갖다 보니까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방법도 이제 그 시대 사셨던 분들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 보니까 서툴고, 그러니까 어색하죠. 그래서 저희가 면대면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요건 요렇게 쓰세요, 저건 요렇게 쓰세요 설명을 해드리면 참으로 좋은데 그걸 못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무쇠는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은 뭐 고철이 됐든 선철이 됐든 무조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는 목적지도 비슷하지만 거칠어지고 깨지는 거하고 단단해지고 예뻐지는 거하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부잣집 가면서 틀리고 가난한 집 가면서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쇠가 재질에 따라서 가격, 제조 과정의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말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오로지 선철로만 이렇게 고집스럽게 만드는 거는 제일 중요한 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과정은 뭐, 그,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이 무쇠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 자료도 보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이 논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그 오랜 세월 이걸 접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요 시대가 철을 쓰는 문화가 비슷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들 문화에서 가마솥 길들이기라 그러면은 돼지비계로 길들이기를 주로 합니다. 그쪽에는 이제 육식 문화가 대단히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름 대용으로 돼지 기름은 동물성 기름은 코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열에 적응할 때까지만 그 기능을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제 들기름이나 식용유를 발라서 굽는 문화는 우리가 조금 지능적으로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좀 꾀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이 쇠가 열을 받았다 식었다 열을 받았다 식었다 반복을 하면은 쇠가 재질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변하는 시간이 필요로 해요. 반복된 횟수. 그걸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간에서 우리가 옛날에 명인들이 많은 칼 만들 때 보면은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열을 가해서 쇠 날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은 녹이 나지 말라고 또 그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녹이 요즘에는 이제 담금질을 많이 안 하니까 이제 그걸 쓰는 분들이 두부 같은 거 자르면 이제 녹이 뻘겋게 나면 막 놀래가지고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롭게 쓰는 분들은 그걸 물로 씻어서 두부를 자르면 녹이 안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의 속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 주는 어떤 좋은 놀라운 이점이 있는데 단 거부 반응인 녹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중국은 대다수 음식이 그 무쇠로 많이 해 먹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철의 어떤 시기상으로 보면 가야 시대로 우리가 많이 그 시대로 뛰어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좋았어요. 주조 기술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가야의 김수루왕의 치적이라고 그러는 그 철기 문화의 웅성한 그 문화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충남 개태사라는 절을 가보시면은 논산에 있어요. 거기 가시면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소설로 추정이 되는 게 어른이 6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바퀴를 돌아야 될 정도로 초대형 가마솥을 만든 그런 우리 선조들이 계세요. 그거는 지금 시대에도 그걸 만들려면 굉장히 고난이도 어려움인데 그 시대에 그걸 만들었다는 건 저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감안해서 동시대의 그 철기 문화를 이제 우리가 일본에 기술을 전수했다, 뭐 일본에서 우리한테 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일본은 생활 속의 철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철로 된 주전자, 그다음에 철로 된 조리기구,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항아리처럼 생겼지만은 이제 뭐 둥글레나 헛개나무나 이런 거를 이제 다려서 그대로 주전자에 담아놓고 먹는 문화를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그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로 쓰는 건데 가서 그걸 사가지고 와요. 일본에서 뭐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온답니다. 사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다 물을 달여서 그대로 담아놓고 먹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이한 현상이지만은 얼마 전에 그 저도 한 2, 3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성인병 발병률이 무려 30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가 먹거리 문화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잘 죄송합니다. 세분화돼서 이렇게 참 우수한 우리는 두뇌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잘 먹습니다. 몸에 맞게끔. 정수기로 물을 걸러요. 상주도 보고 그래서 1차적으로 걸러서 그 물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좀 깨름직해. 그래서 다시 한번 걸릅니다. 집집마다 정수기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생수 사 먹어요. 근데 우리가 성인병이 많은 이유는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단 철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기준으로 세운 거는
이게 생활 속에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화적인 차이죠. 우리도 그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는 스텐하고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어요. 가볍고 가열 잘 되고 노간다고. 그 시절에 이제 가마솥 공장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 정도로 문을 닫았는 그런 시기가 왔었는데 그게 단절된 거죠. 이렇게 식생활에서 정수기로 물을 걸러다 보니까 그 물에는 콩나물이 안 자랍니다. 싹은 나는데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에 있는 영양이 전부 다 걸러지고 우리가 농산물 두레생협에 계신 우리 조합님들은 참 놀라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연산, 유기농으로 제조가 된 거를 접하시니까 그나마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우리가 필요한 철분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어디 또 블로그에 올리시거나 또 유튜브나 내 머리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 많은 공기가 사실은 이 소모품, 저는 이제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에 들어갔다가 나갑니다. 우리가 필요는 1분에 6, 70번씩 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양의 횟수 반복이 될 거고 요 소모품이 우리 몸에 들어갔다 나가서 기능을 하고 나가고 두 번째 소모품이 저는 물이라고 부르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을 먹으면 우리가 두세 시간에 또 화장실에 가잖아요. 세 번째 소모품이 철입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은 몸에서 만든다는데 철은 몸에서 못 만들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혈액에 힘차게 돌아야 되는 에너지원이 자꾸 줄어들고 약해지면은 어혈도 생기고 요즘에는 이제 그 철분에 대한 게 문명이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문명에서 철을 멀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현상이 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만들 당시에 86년도에 제 기사 난 게 참 오래 남아 있는데 저희도 이제 90년대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가마솥에 접하고 했는데 그 당시의 성인병이 벌써 이미 잘 사는 나라에서 랭킹으로 올라갈 정도로 그 후에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제 철이 부족한 현상이 온다 하는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좀 억누르듯이 저를 이렇게 이 길로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깊은 의학적인 이야기는 물론 뭐 의사들이나 제약회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 철분제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철분제라는 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건데 그 인위적으로 약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은 또 몸에서 없어지는 루트도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철 주전자 같은 경우는 녹차를 마시는 주전자가 무려 3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걸 이제 국내에 사가지고 오셔서 어떤 고객분들은 저희 회사 전화를 합니다. 시즈닝 어떻게 하냐, 길들이기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물로 자꾸 씻어 쓰다 보면은 녹이 안 날 새로 재질이 바뀝니다. 그 안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구워 놓을 것 같으면 철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값비싼 무쇠일 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도자기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시중에 냄비, 아니 주전자 같은 거 사서 찬물 끓이는 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사철 주전자가 비싼 거는 강에서 채취한 모래 안에 있는 철을 모아서 그 쇠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산이죠.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또 우리나라 차 문화 하시는 분들이 애용을 많이 하시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안에 조리 도구뿐만 아니라 생활 안에 무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식생활도 하고 성인병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의 질문을 좀 받고 나서 대답을 해드리는 게 낫겠어요. 저는 조합원님들 그 경북 청송의 그 주황산에 가면 달기약수터라고 있어요. 거기나 저 강원도에 가면 양구의 오색약수터. 그 두 곳이 좀 대표적인데 꼭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를 가보시면은 이제 청송의 이제 주황산 예를 들면은 그 달기약수터에 가면 이제 우리가 철분이 많다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약수로 칭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물을 떠서 그 안에 이제 쇳가루가 있는가 철분이라 그러니까
안에를 계속 확인을 해요. 주변에 이제 바가지를 여러 명 있으니까 바가지에 물을 퍼서 헹군다고 주변에 뿌리니까 주변에 녹이 뻘겋게 나 있고, 또 샘물 안에도 벽면에 녹이 나 있고, 물을 뜨면은 물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집에서 그냥 마시는 물하고 똑같아요. 이상하다. 여기에 철분이 많다. 근데 먹을 때 보면 쎄하고 비릿한 맛이 납니다. 근데 그 물 안에 철분이 있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떠가지고 우리가 집에 그 자리에서 먹고, 야, 이거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도 나눠줘야 되고, 또 집에 가서 조금 더 먹겠다고 일반 병에다 떠가지고 오게 되면은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에 살무늬가 붉은색이 떠다닙니다. 그걸 쏟아서 만지면 만져져요. 우리가 밥을 해가지고 바로 먹은 밥인데 밥을 며칠 놔두면 곰팡이 피잖아요. 철은 제가 결론을 내리고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먹는 철분은 액체일 때 섭취를 하는 거예요. 액체. 물만큼 미세한 분자로 만들어졌을 때 그게 몸에 흡수가 되는 건데, 이 공기가 차단이 되면 철은 죽습니다. 수분이 작거나 공기가 작으면 변해요. 아까 제가 밥 이야기를 드렸는데 밥은 며칠 나면 곰팡이 피듯이 철도 환경이 안 맞으면 변합니다. 그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 약수토물을 만드는 원료가 철광석이에요. 그거 녹여놓은 게 선철이고, 선철을 녹여놓은 게 저희 가마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합원님들도 그렇고 전시장에 가면은 자연에서 무용으로 바로 탄생이 된 게 저희 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철의 놀라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열입니다. 열. 열을 받아 있을 때는 아무리 물이 접촉이 돼도 철분이 산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놀라운 조리기구 중에 가마솥을 선택해서 오래 써왔어요. 이 안에 밥을 조리하는 과정에 철분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도 유지를 하고, 이 솥의 형태도 보면은 밥맛도 이거 이상 따라올 게 없죠. 철분이 맛을 변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철분은 액체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상하면 고체로 바뀌는데 열하고 물의 반복이 되면은 철이 빨리빨리 산화되지 않는 금속으로 바뀐다. 우리나라 이 국토가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전 세계 땅의 면적이나 이런 거 우리가 뭐 그다지 큰 나라는 아닌데, 이제 남부지방소, 중부지방소, 북부 이렇게 기온 차이에 따라서 솥의 형태가 바뀐 문화가 있어요. 저 위쪽에 이제 서울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북 쪽에는 솥의 형태가 있고 좁아집니다. 날이 추우니까 연료 절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충청 요 일대, 이제 전라도 요 일대 중부 지방에 해당이 되는 거는 약간 중간 정도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남부 지방 솥들은 남부 지방이 따뜻하니까 입구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발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것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잘 응용해서 만들어 왔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대단히 좀 지혜로우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우리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혹시나 이 모세로 된 제품을 어떤 거든 관계없지만은 코팅이 안 돼 있는 거, 또 코팅을 안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몸에 도움이 된다. 지금 그 2000, 요 이야기만 끝내고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야기 자꾸 주저주저 길게 가네요. 그 2019년도에 이제 MBC 다큐멘터리에 방영이 된 내용이, 그 캄보디아에 그 아이가 이제 10살 전후가 되면 빈혈이 온다고 그래서 그날은 평균 수명이 5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의학 박사가 철로 된 물고기를 수만 마리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을 끓일 때 넣고 밥을 할 때 넣고 이제 여러 가지 조리하는 그 상태로 집어넣어서 이제 조리를 하는데, 그 다달이 우리가 철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휴대폰의 충전기하고 비슷합니다. 부족하면은 이제 혈액이 힘이 없으니까 성인병으로 가는 단계로 갈 거고, 또 넘치도록 드시게 되면 우리가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충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게 이제 의학과들이 테스트를 해서 다달이 철분 섭취량을 이렇게 쭉 이제 점검도 하고 해서 그 나라에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게 철 물고기예요.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면 이제 태국에 가면 마트에서도 판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각 나라마다 미국은 또 미국대로 선진국에서는 또 교민들이 와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잘 사는 나라에서 농나는 웍을 쓰라고 국가에서 권장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제 교민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천막 밑에 농나서 이렇게 막 천덕꾸리가 되는데 이 나라는 또 그걸 음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왜 지금 와서 그걸 쓰라고 그러냐. 좋은 냄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문명이 바뀌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제 애로성을 많이 느끼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뭐 끝이 없을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나 무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질문은 아마 계속 받으면 될 것 같고, 사전에 그 질문 예. 보내주신 분을 제가 지금 대표님 카톡으로 10가지 정도를 알려드렸어요. 카톡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카톡으로요? 예, 네. 잠깐만요. 네. 그리고 그 카톡 이전에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던 이제 아마 강의하시다가 놓치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왜 이제 이 소개 안 하, 예, 무쇠 제품을 만들게 되신 동기가 무엇인지, 그 네, 다음에 그 둘의 생협과 어떻게 이게 인연이 돼서 이제 둘의 생협을 공급을 하시게 된 것인지, 네. 네. 요거 먼저 답변하시면서 아마 요게 사모님 핸드폰으로 카톡이 갔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확인하셨네요. 예. 예, 일단은 무쇠 제품을 이게 시작하시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그 둘의 생맥과 이렇게 연결이 되신 그 인연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계기라는 게 어떤 우연이 또 인연이 되고 인연이 인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되돌아보면은 예전에 그 80년대 후반에 전통문화 중에 무형문화재 관련된 연관된 그 일을 좀 접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마솥이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마솥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 솥이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하고 음식도 좋고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후에 조금 뭐 생각이 이렇게 좀 계속 남아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이 일로 인해서 조금 몇 년이 흐르고 나서 86년도에 그 성인병 발병률이 우리나라의 그 성인병 발병률이 거의 1위라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래서 명품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다들 또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왜 그렇게 고된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 생각보다 근로자들도 워낙 그 드세가지고 아마 너의 체질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건데 하고 만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 길로 제가 오게 된그 운명적인 그 인연이 아니었는가. 예, 그렇게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길어지고 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둘의 생협은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시작은 한살림 부산에 한살림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연합 그다음에 생협연대로 갔다가 이제 생협연대가 둘의 생협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좀 못하겠어요. 이제 제일 크게 조부님들이 계시고 또 확고한 자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매는 많이 안 하세요. 이렇게 제품을 많이 구매는 안 하시는데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서울 경기권에서 저희한테 주문도 많이 주시고 굉장히 저희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상품 고르는데 굉장히 이 투명한 그리고 지적이 굉장히 정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의 생님은 늘 아주 고마운 조합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걸 좀 자료를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그 말씀, 또 궁금하신 점은 또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예,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일단 운팅 가마에 그 좀 약간 멀리 있긴 하지만, 네, 그 직접 가서 보시면은 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조합원들 그 방문이 언제 가능하신지, 이런 것도 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마 질의사항 보내드린 건 지금 확인은 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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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예. 일단은, 예. 어, 그 조합원 방문이 어떻게 가능한지, 방문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이 하절기로 들어가면은 그 새벽에 작업을 해요. 새벽에 이제 1시, 2시, 그 일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바뀌는데 오전에 작업이 다 끝납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특히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 3월 더울 때 그 대체 근무를 시켜요. 이제 8월 달 날짜를 하루 땡겨서 토요일 날 근무를 이제 월에 2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8월 달에는 직원들이 이제 월화수 근무만 하고 목금 토일 쉬고 월화수 근무하고 목금 토일 쉬는데 월화수 중에 오시면 되는데 수요일 날은 오전 중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을 제외한 달은 저희가 이제 주 5일째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보실 수가 없고 금요일까지는 아무 때고 오시면 되는데 이제 하절기로 들어오면서는 오전에 그 오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이제 동절기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봄, 가을에는 4시 정도 마치고 여름에는 12시 전에 마치고 그 시간만 감안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보시는데 이제 우리가 용이하는 날짜가 월요일, 화요일 이제 세트를 만들기 준비 작업을 하면은 수요일 날 용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준비해서 화요일 날 용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시기 전에 언제 용해를 하냐 물어보시면은 오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제품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올리질 않고 또 이렇게 오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다양하게 후라이팬만 예를 들면 한 40여 가지에서 5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별로 기능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은 또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종류는 다양하니까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작은 것부터 대형 가마솥까지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뭐 여행 삼아 한번 오시면은 오신 만큼의 어떤 보람은 가져가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드린 질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번 네. 운팅 가마 가보시면은 정말 많은 무쇠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보면 욕심이 막 구매 충동이 막 일어날 만큼 그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좋은 그 생활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방문하시고 또 방문은 못 하시더라도 그 이제 최상규 대표님 운팅가마 쪽에 연락을 해서 한번 그 단위생협이나 매장에 방문하셔서 강의나 아니면 홍보로 부탁하시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 이제 단협에서는 좀 참고하셔서 직접 못 오시면 방문하시기 힘드시면은 연락하셔서 한번 날짜를 잡으셔서 올라오시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전 질의 들어온 거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부터 제가 이제 1번에 이제 코팅이 없는데 제품에 누기 쓰면 어떻게 복구하나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처음 구매 후 길들이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요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 제품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제품을 죄송합니다. 길들이기를 하나, 길들이기를 안 하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00번을 쓰면 녹이 안 난다는 지점은 똑같이 갑니다. 길들이기 한다는 건 기름을 발라서 굽는 과정인데 식용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미를 쓰는데 식용유를 발라서 굽는 과정에 이게 영구성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보름, 한 달 내에 이게 다 벗겨져요. 벗겨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기름 발라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예전에는 저희가 길들이기를 안 하고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쇠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생생하게 잘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목적 때문에 그냥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열을 가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가열하든 두 번 가열하든 가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씻어놨을 때 녹이 벌겋게 나면은 고객분들이 쓰기 전에 놀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름으로 발라서 구워서 이제 열에 적응하는 과정이 보통 한 달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하는데 사용을 하고서 밥을 하고 물로 씻게 되면은 서서히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요 길들이기 해놓은 부분이 완전히 벗겨져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 약이 되는 철분이 나옵니다. 이게 입혀졌을 땐 철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품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기름을 발라서 보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기름을 발라놓게 되면 다음에 밥을 할 때 기름을 씻어내고 밥을 하진 않습니다. 그 위에서 밥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름층도 생기고 기름 위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지 말고 두 번째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이제 녹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내용인데 요게 밥을 하시고 나서 물로 씻어서 열로 말리셔야 돼요. 인덕션이든 하이라이트든 가스레인지든 뚜껑 따로 솥 따로 좀 번거롭고 귀찮아도 산산케로 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조금 말리면은 마르는 과정에 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녹이 안 났으면 그냥 씻어서 밥을 하시면 되고 근데 녹이 났을 경우에는 집에서 주로 쓰는 철수세미로 굳이 철수세미 안 쓰셔도 되는데 철수세미가 좋습니다. 철수세미로 밥을 하기 직전에 그 물로 한번 헹구게 되면 이 물기가 촉촉할 때는 바로바로 철분이 산화가 안 돼요. 제가 아까 중앙산 약수터 이야기를 했을 때 물 안에 있는 철분은 산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솥을 물 안에 통째로 집어넣게 되면은 부딪히면서는 녹이 나도 가면서 철분이 계속 녹으로 산화되질 않아요. 물이 부족하면 변합니다. 아까 공기가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면 변해요. 환경적으로. 아예 건조가 되든가. 그래서 물로 한번 씻으면은 그 자리에서 밥을 쌀을 앉혀서 밥을 하시게 되면 녹밥을 먹을 일은 없고 또 우리 몸이 놀라운 과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몸에 도움 안 되는 건 전부 버려버리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독하게 만드는 예는 없습니다. 필요한 섭취를 하고. 그래서 물로 씻고 나서 말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말렸을 때 녹이 나면은 헹궈서 쓴다.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또 이 솥에다가 뭐 삼겹살을 좀 구워 드시거나 수육을 해서 드시거나 간간히 튀김도 좀 하시고 가열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쇠는 변화가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말려도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장금이 같은 마음으로 조금 불편해도 이게 자연산 철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스로 인해 가지고 빈혈약을 안 드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십 년 다니면서 그 보람으로 이 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구매해서 길들이기 하시는 거는 요즘에는 저희가 거의 길들이기 한 걸 구매를 하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집에서 그게 이제 보통 내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제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환율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하다 보면 아우 지쳐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전문가들이 공장에서 이렇게 약한 열로 장시간 키워서 고객분들이 쓰시기 좋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제 비용이 한 2, 3만 원 들어가서 오는데 구매하실 때 길들이기 한 거 쓰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길들이기 안 한 걸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 설명서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단계별로 쫙 돼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구우면 돼요. 아, 나 그래도 꼭 한번 해볼래. 그러면 길들이기 안 한 걸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좀 강력하게 추천은 드리는데 그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제품이 이렇게 길들여서 거의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세척은 어떻게 해야 되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인데 도자기는 제조 과정에서 유약을 발라요. 우리가 진흙으로 부뚜막을 만들어도 가열하면 부뚜막 쭉쭉쭉쭉 균열이 오듯이
유약이 열을 받으면 균열이 옵니다. 그 안에 세제가 들어가기 전에 물이 먼저 들어가요. 조리 과정에. 근데 그걸 세제로 씻게 되면 안에 흙이기 때문에 흡수를 하는데 이거는 세제를 흡수를 하진 않습니다. 왜 흡수를 안 하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스테인레스를 야 이거 뭐 세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건 퐁퐁 쓰면 안 돼 이 생각 아예 안 하잖아요. 스테인레스의 엄마가 이솥입니다. 여기서 스테인레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쇠의 조직이 아주 센 물이 조밀하기 때문에 세제가 들어갈 염려는 없어요. 세제 쓰세요. 근데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죠. 우리가 세제도 결국은 우리가 집에서 밥공기 같은 걸 깨끗이 씻어서 가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잔여물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의외로 세제를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제일 좋은 거는 끓는 물이 좋습니다. 수육 같은 거 해서 드시면 뜨거운 물로 씻으면 돼요. 그럼 열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세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쓰셔도 되고 뭐 돼지국밥집 같은 데 막 세제로 굉장히 열심히 씻잖아요. 씻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스며들까 하는 노파심은 아예 버리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제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다. 이 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건강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제품이 무거운 편인데 맞아요. 무겁죠. 일상적인 주방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나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 둘의 생협의 조합원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제품을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오픈된 매장에 전시장 같은 데 축제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요. 어떤 분들은 무거워서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나는 무거운 걸 일부러 골라가야 된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음식이 안 탑니다. 우리가 후라이팬을 사실 때 참고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꺼운 거 사세요. 뭐가 됐든 간에. 얇으면은 열이 팬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 위에 제일 먼저 조리 과정에 단성분이 안 나오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제일 먼저 타요. 그걸 우리가 뒤집고 볶고하는 과정에 끓여서 먹는데 양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냄새를 못 맡을 뿐입니다.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반복해서 구워 먹어요. 그래서 후라이팬은 두꺼운 걸 하게 되면은 바닥에서 저희 쇠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 두께만은 절대로 얇게는 안 만들어요. 아무리 무거워서 못 쓴다 해도 얇게 안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고객님들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을 받아서 쇠가 열을 다시 내는 그 복사열로 조리를 해야 탄 음식은 안 먹게 돼요. 조금 불편한 건 있죠. 근데 우리가 뭐 헬스클럽 가서 엮기들 정도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조금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응하시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외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인덕션에는 독일집 휘슬러는 저희 같은 원액만 되는 인덕션이 나와요. 올리자마자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뒷면을 보시면은 모든 제품이 2mm 정도가 공간이 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덕션이 쓰시는 고객님들이 이것 때문에 인덕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스테인레스가 인덕션이 되려면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이 소재가 들어가야 인덕션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테인레스를 만들 때 크롬하고 니켈 양으로 잔여 철을 남겨놔야 인덕션이 돼요. 근데 인덕션이 이렇게 냄비를 올렸을 때 냄비가 잘 안 끓으면은 인덕션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냄비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데 인덕션 회사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덕션 회사에서 이게 너무 똑같은 질문에 그러니까 밑에 반듯한 거 쓰세요. 반듯한 거. 아예 교육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좀 잘못된 훈련이죠. 이거는 올리자마자 끓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두께가 있는 데다가 또 그 안에 공간을 띄워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선 같은 거 구울 때 뚜껑을 열어놓고 구워도 생선이 잘 익고 맛있어요. 하이라이트는 뭐 더더욱이 말할 필요 없이 잘 됩니다.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다 되고 그 다음에 조리 중 음식이 늘어붙거나 공기 탔을 때 어떻게 하나요? 팍팍 씻으세요. 철수세미로. 근데 이제 안 들어붙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요거는 조금 이렇게 생활 속의 에피소드인데, 옛날에 우리가 지금 말고 예전에요. 예전에 초가집에 살 때는 부모님이 딸이 시집을 가면 아주 요리하는 걸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소뚜껑을 뒤집어서 전부 요리를 하거든요. 전도 부치고 생전도 굽고 다 하는데 처음에 엄마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소뚜껑을 뒤집어 놓고 장작불을 세게 떼면은 장작열이 굉장히 고온이 올라와요. 그러면 기름을 두르고 처음에 한 판을 굽는데 100% 들어붙습니다. 그걸 주고 팍팍 긁으면 누룽지처럼 뭉쳐져요. 그거는 아마 시어머니가 누가 봐도 아이고 저걸 누가 먹어 하는 생각인데 그때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배도 채우고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이제 그걸로 요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불을 뺍니다. 밑에 불을 빼서 잔여불만 남겨놔요. 그러면 팬의 온도가 소뚜껑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구워도 절대로 붙질 않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계란 후라이, 생선, 전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하는 요리는 인덕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덕션은 보통 가열이 있어야 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인덕션 9번이라고 그러면 9번에 스타트를 하면은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데가 한 5초 정도 이제 점화가 돼요. 그러고 나면은 30초 정도 7번 정도가 9번도 괜찮은데 한 30초 정도 가열하면은 열이 충분하게 올라옵니다. 그때 재료를 바로 올리지 마시고 3번으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9번이든 뭐 7번이든 가열해서 나중에 3번으로 내려서 1분을 기다리세요. 1분. 이건 이제 이 셀을 잘 쓸 정도가 되면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초보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내려서 1분을 기다리면 그 뜨거운 열이 스테인레스는 열을 미는 성질이 있지만 이건 열을 땡기는 성질이 있어서 가열은 빨리 되는데 늦게 식어버려요. 그러면 그 열이 지속이 되면은 표면의 온도 때문에 뜨거우니까 들어붙습니다. 3번으로 내서 1분을 기다렸다 기름을 바르고 재료를 넣으면 어떤 경우도 안 붙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구울 때는 기름으로 먼저 한번 문지르고 고기를 구우세요.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자꾸 쓰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만약에 조리 과정에 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돼, 들어붙었어. 그러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20초 정도 기다렸다 뒤집으면 다 뒤집어집니다. 잘 일어나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나는 기름 필요 없어. 기름 안 먹고 싶어. 그러면은 인덕션 9번이나 7번에 30초 정도 가열을 하고 나서 계란을 깨놓고 불을 꺼버리세요. 그러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있으면 잘 일어납니다. 그렇게 드시는 거는 이제 생활 속의 지혜니까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 요 100% 저 선철로 예 맞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도 물론 살다 보면은 약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품만은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거는 그거 거짓으로 이렇게 뭐 고철 조금 넣어서 아예 모르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백화점에 그 사은품으로 준다고 조그마한 저희 회사에 2인용을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은 2인용이 이제 단종이 됐는데 그걸 만들면 적자예요, 지금은.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솥이 작은데 만드는 거는 큰 대형하고 만드는 게 공법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걸 월 4,000개, 1년에 4만 개만 만들어 달라고 의뢰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고민하고 답을 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그분한테 바로 저희가 못 만듭니다. 다른 회사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아마 의뢰를 하면 고기는 만들어 줄 겁니다 하고 다른 회사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돈은 당연히 되죠. 됩니다.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은 제가 이걸 만들 당시의 목적은 진짜 진정한 철분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거의 목적에 맞춰서 이 제품을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성분이 뭐 고철을 만들었다 철분이 안 나옵니다. 나와요. 다 똑같은 철분이 이 철분이 저 철분이 저 철분이 다 똑같은데 자연산은 말 그대로 순수한 자연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재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코팅 후라이팬하고 비교해서 유해 물질 플라스틱부터 완전히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예전에 저희가 그 유기농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드리기는 좀 그런데 거기서 조합원님이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철근 수리가 된 뉴스를 보고 나서 우리 들어오는 저 가마솥에 혹시나 방사능 오염 됐을까 검사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주면서 아예 거기서 하세요.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만드는 이 선철은 큰 산 안에 있는 철광석을 캐다가 방제철 고루에 녹여서 그대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물질 또 용해 과정에서 저희 연광로에서 용해 과정에서 웬만한 불순물은 전부 제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분 검사가 되고 몸에 좋으니까 두레생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래 사용하지 않을 때 녹이 슬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네, 요거는 이제 시골에 혹시나 가마솥이 있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물기를 말려두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덮지 말고, 뚜껑을 덮었을 때는 공기가 통하게 덮어놓으면 됩니다. 오래 사용 안 할 때는. 근데 이걸 이제 기름을 발라놓게 되면은 여름철에는 온도 변화가 낮이나 밤이나 별로 없는데 겨울철이 되게 되면은 특히 바깥에 걸려있는 가마솥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녁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요. 쇠가 되다 보니까 그 찬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렇다가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포가 생겨요. 유리창에 성이 끼듯이. 이 쇠의 수포가 기름을 발라 보관을 하게 되면 증발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부식이 돼요. 그래서 시골에 가마솥들이 보면 몇 년 쓰다가 안에 보면 이렇게 약간 그 콩이나 이 크기 정도가 약간씩 이렇게 안으로 패여 들어가는 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어떻게 하니 기계로 갈아내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오픈되게 이 건조시키게 되면은 수포가 생겨도 증발이 됩니다. 녹이 나도 미세하게 나지. 그건 다시 씻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특별하게 뭐 요즘에 방송이고 막 아마식 이름으로 가지고 3시간을 구나 뭐 4시간을 구나 뻥이에요, 뻥. 그래서 물기만 말려 두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몇십 년 된 솥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지금도 판매를 해요. 팝니다. 근데 그걸 기름을 발라서 보관하면 못 팔아요.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기 때문에 새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분이 접촉이 되는 녹은 살짝 나는데 안으로 피어 들어가는 녹은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물기 말려서 보관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주셨는데, 혹시,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 뭐, 이제, 우리 이정은 부회장님께서 사두고 잘 안 쓰시는데, 용기 내서 사용 도전 해보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 안 되시면은, 한번 저기, 온팅가마, 초청하셔서, 네, 한번 오세요. 네, 네, 하셔도 되고, 한번 올라가셔서,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그 매장으로 초대하셔서 강의도 아, 예, 하시고, 그러면 아주 네네네. 아주 좋죠. 언제든지 저기 준비가 돼 계시니까, 네, 우리 저희 단협에서 불러만 주시면, 네, 언제든지 올라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요. 따로 이제, 여기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두껍게 앉은 것은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아마 이거 녹이 두껍게 앉은 것은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답변을 간단. 좀. 그 녹이 난 거를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잠길 정도로 담아 두세요. 그래야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철수세미를 문지르면은 녹은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예, 간단합니다. 예, 녹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녹은 아니고 그러면. 네. 기름때 이야기신 것 같은데 기름때 후라이팬에 네, 기름때도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쓰다가 보면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린 방법 말고 또 주변의 분들이 야 그거 기름 발라놔 기름 발라놔야 돼 기름 발라놔야 돼 그 말을 듣고 또 기름을 발라놔요. 그러고 나서 요리하고 기름 발라놓고 자꾸 반복을 하면은 기름때가 굉장히 높게 올라붙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녹이 기름때가 안 올라붙는 팬으로 바뀌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삼겹살을 한번 구워 드세요. 삼겹살을 보면 돼지고기도 수분이 많아요. 그게 이제 기름층 위에서 고기를 굽기 때문에 맛있게 구워 드시고 철수세미를 문지르면 한 번에는 안 되지만은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기름때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제거를 해야 그 위에서 스테인리스 조리기를 쓰고 그 위에서 음식을 바로 잘라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기름때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